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데알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데알을 사용해서 우리가 잉여군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잉여환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군에서 잉여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어, 군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것이 쓰죠. 쥐가 이제 군일 때 네. 군 쥐로부터 잉여군을 만들기 위해서 쥐의 노멀 서브 그룹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N은 이제 쥐의 노멀 서브 그룹인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노멀 서브 그룹으로부터 어 N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잉여류 혹은 콧셋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그러한 콧셋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그러한 군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잉여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인제 이러한 잉여군을 만들 때 서브 그룹이 약간은 좀 특별해야 했었습니다. 노멀 서브 그룹, 정규 부분군이어야 했었는데요. 정규 부분군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특징은 그 레프트 콧셋과 라이트 콧셋이 항상 동일한 그런 성질을 가지는 그러한 서브 그룹을 우리가 노멀 서브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제 가지는 노멀 서브 그룹을 가지고 우리가 콧셋을 만들어야지만 이 콧셋들 사이에서 연산이 잘 정의가 되는 이제 연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서브 그룹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군에서 마찬가지로 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 환이 하나 주어져 있고 어, 그 판에 이제 서브 링이 주어져 있겠죠. 서브 링이 주어져 있는데 부분한인데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지금 군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즉 어 이 R을 서브 링 I를 가지고 콧셋을 생각을 해서 콧셋들에다가 덧셈과 곱셈을 이제 자연스럽게 약속을 해서 이게 하나의 환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콧셋은 우리가 군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R이 주어져 있으면 R은 이제 덧셈과 곱셈이란 두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곱셈에 대해서 군을 이루고 있지는 않죠. 군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이 주어지면 이게 군이죠. 덧셈 군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덧셈 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콧셋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덧셈 군 입장에서 콧셋을 일단 만들어 보죠. 즉 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군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군의 연산을 보통 이제 곱셈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콧셋을 얘기할 때 이렇게 원소 A와 그다음에 서브 그룹 N, 여기서 노멀 서브 그룹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연산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썼습니다. 마치 곱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군은 덧셈 군이기 때문에 이 콧셋을 표현할 때도 여기 덧셈이라는 연산을 사용해서 표시를 우리가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덧셈군에서는 지금 i가 r의 서브 링 부분한이라고 하면 i에다가 덧셈만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도 당연히 덧셈군으로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원래 주어진 ring R에다가 덧셈만 생각한 구문을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 구문은 이제 부분군이 되는 것이죠. 서브링이 주어져 있으면. 자, 그런데 이 부분군은 단순히 부분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규 부분군이 됩니다. 왜 그렇죠? 자, 덧셈군에서는 교환법 덧셈 주어진 연산 여기서 덧셈인데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죠. 즉, 어, 그 a 플러스 i나 i 플러스 a나 항상 같습니다. 덧셈이라는 연산이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1학기 때 덧셈군의 모든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덧셈만 생각을 한다면 이 녀석이 자연스럽게 덧셈을 기준으로 한 잉여군이 됩니다. 즉, 잉여류들의 집합에 덧셈을 우리가 약속을 하면 군에서 잉여군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군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 자체가 덧셈군이 됩니다. 즉, 이 잉여군의 연산 입장에서 이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호를 덧셈도 플러스 기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군을 덧셈군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잉여 류들의 집합을 환으로 지금 보고 싶은데 환으로 우리가 간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 있고 특별히 덧셈에 대해서는 군을 이루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자연스럽게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환으로 이제 간주하려면 곱셈과 관련된 환의 공리계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즉, 곱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될 거고, 그리고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링이 주어져 있으면 잉여군을 만드는 거는 뭐 당연히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환으로 우리가 간주하기 위해서 이제 곱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곱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곱셈은 아마도 A를 포함한 잉여류와 B를 포함한 잉여류의 덧셈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러한 잉여군에서는 스몰 a와 스몰 b를 더한 녀석을 포함하는 잉여류로 약속을 하죠. 자, 그런 것과 비슷하게 a 플러스 i라는 잉여류와 b 플러스 i라는 잉여류를 곱하는 것은 어떻게 약속을 하는 것이 잉여류들의 연산으로서 자연스러운 연산일까?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b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즉 a 곱하기 b는 R에서 연산을 하는 거죠. R에서 곱셈을 해서 그 원소를 포함하는 잉여류로 이 두 잉여류의 연산을 약속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안타깝게도 단순히 이제 서브링 그러니까 부분환이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이러한 정의가 잘 정의된 연산이 아닙니다. 이 연산이 잘 정의가 된 연산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브링이라는 조건에다가 몇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군에서 단순히 부분군만 생각을 하면
잉여류들 사이에서 연산이 잘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류들 사이의 연산이 잘 정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멀 서브그룹을 생각을 한 것처럼 어,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곱셈이 잘 정의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브링이라는 그 조건에다가 몇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한 그 특별한 서브링을 우리가 이데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데알이 무엇인지, 그 특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환이 하나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환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i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텐데, R의 부분집합. 물론 이제 공집합은 제외하겠습니다. 공집합은 뭐 의미가 없을 테니까. 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우리가 언제 이데알이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이데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R의 이데알. 자, 첫 번째 조건은 환 아래 주어진 두 가지 연산 중에서 덧셈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덧셈에 대해서 i가 군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데알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덧셈만 생각하면 그 r이라고 하는 환을 덧셈만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덧셈군이 되는데, 그 녀석의 부분군이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성질인데, 추가적인 성질인데요. 네, 다음과 같이 쓰죠. 네, 그 전에 이 덧셈군의 부분군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그 동치명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1학기 때 다루었던 어떤 분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부분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덧셈 입장에서,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i에 속한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A하고 B의 뺄셈이 i에 해 있다는 것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명제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i가 부분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 두 번째 조건은 이런 형태로 써보면, 즉 임의의 그 R에 속한 원소 하고요. 그 다음에 i라고 우리가 이데알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그 집합에 속한 임의의 원소를 택했을 때 어떤 원소가 되더라도 r하고 a를 곱한 거가 i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뒤집어서 곱한 것도 i의 원소가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번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데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환이 가환환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가환환인 경우도 있을 텐데, 가환환인 경우에는 당연히 RA하고 AR이 같은 거니까 RA가 I에 포함된다 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당연히 AR도 R에 포함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 쓴 이유는 비가환환인 경우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비가환환인 경우는 RA가 I에 포함됐다라는 이 정보만으로는 A 곱하기 R이 그 I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두 가지 원소 결과가 모두 I에 속한다를 이데알이 될 조건으로 우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데알인데요. 자, 그러면 이데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환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가장 쉬운 이데알,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은 마치 군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군의 서브그룹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쉬운 거, 가장 간단한 거를 생각하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군에서 G가 군이면 어떤 게 부분군이었죠? 네, 항등원을 2라고 쓴다면 항등원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 또 G의 서브그룹이 되고요. 그 다음에 G 자체도 서브그룹이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R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인 거니까 0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 또 1번 조건, 2번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첫 번째, 덧셈에 대해서 부분분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 이미 R과 I에 속하는 이미 A를 이제 선택을 해서 곱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0밖에 없죠? 따라서 R하고 A를 곱하면 반드시 0이 되겠습니다. A하고 R을 곱해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0 하나만을 가진 집합은 1번, 2번을 둘 다 만족하죠. 그래서 R의 이데알이 됩니다. 가장 심플한 이데알이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0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로 이데알 아니면 0 이데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또 간단한 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도 당연히 1번 조건 만족을 하죠. 자기는 자기 자신의 서브그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R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자, 스몰 r과 스몰 a가 둘 다 R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은 R은 환이기 때문에 곱셈의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까 곱셈을 한 결과가 R의 원소죠. 근데 지금 우리가 I 대신에 R로 생각을 하는 경우니까 2번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0 이데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데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0 하나만을 가진 이데알을 우리가 제로 이데알, 0 이데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0 이데알은 0 하나만을 가진 이러한 집합인데요. 이 0 이데알을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즉 괄호라는 그 둥근 괄호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할 텐데요. 이 기호는 추후에 우리가 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데알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도입할 기호하고 이제 일치하는 기호인데 일단은 그 기호를 도입을 하기 전이니까 그냥 0 이데알인 경우에는 이렇게도 쓰기로 하겠다라고 그냥 지금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잉여 분을 생각한 것처럼 잉여 환을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부분 환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러한 잉여 환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 조건이 이데알이라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데알은 반드시 이 녀석이 이데알이면 반드시 I가 부분환이 될까요? 자, 이게 성립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즉, 이데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환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뜻이 될 텐데, 이게 성립할까? 네, 성립하죠. 자, 어떤 그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R의 부분환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치명제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동치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a, b인 i가 a 빼기 b.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죠?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당연히 1번 조건은 이데알의 1번 조건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데알의 2번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부분환이 될 초충분 조건에서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죠. 이데알이면. 자, 이데알과 지금 이 조건의 차이는 뭘까요? 자, 부분환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I에 있는 두 원소들 사이의 연산을 곱셈을 생각했을 때 그 녀석이 I에 포함된다라는 것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데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그 조건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건입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R은 I에 없는 것도 지금 가능한 거죠. R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어떤 걸 택하더라도 오른쪽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즉 부분환이 될 조건에서는 I에 있는 두 원소를 아무렇게나 택하더라도 곱한 것이 여전히 I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는 I에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I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없는 경우라도 곱한 거는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죠. 자, 따라서 이데알이면 부분환의 두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데알은 항상 부분환, 서브링은 됩니다. 네, 어떤 게 이러한 이데알을 만족하는 이데알이 되는지 구체적인 환에서 이그젬플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죠. 정수환을 하나 생각을 해보죠. 자, 정수환의 이데알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수환의 이데알이 하나 있다. i가 정수환의 이데알이다 라고 한다면 우선 1번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군의 덧셈군의 부분군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수 집합을 덧셈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덧셈군은 순환군입니다. 순환군, 시크릿 그룹이죠. 순환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한 원소 생성원, 여기서는 1이 생성원이 되겠습니다. 한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순환군입니다. 자, 이 기호의 의미는 뭐였죠? 1을 여러 번 연산, 여기선 덧셈이죠. 덧셈을 여러 번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죠. 즉, 입니다. 물론 n이 정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도 필드 정수니까 이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순환군에 대해서는 부분군도 모두 순환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정수라고 하는 이 집합을 덧셈에 관한 군으로 생각했을 때 부분군은 모두 어떤 꼴인지도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다뤄보았습니다. 어떤 꼴이냐면 이 군의 부분군을 NG꼴로 쓸 수 있다. 0 이상의 그 정수 n을 잘 선택을 하면 NG꼴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수환의 이데알이 있으면 최소한 이 이데알은 덧셈군의 부분군이 되어야 되므로 적당한 0 이상의 n에 대해서 NG꼴이 돼야 되겠죠, 최소한. 자, 그래서 i는 최소한 어떤 n에 대해서 이런 꼴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데알이 된다는 보장을 못하죠.
지금 이게 부분군이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는 1번 조건만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1학기 때 우리가 얻은 결과만을 가지고는.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게 또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있는 이 집합이 2번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만족하려면 뭐 n이 좀 특별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R이니까 임의의 정수 R이죠. 그 다음에 A, NG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A가 NG에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 A는 N 곱하기 그 정수꼴이죠. NG라고 하는 이 집합에 그 있는 원소들을 이러한 꼴입니다. N하고 정수를 곱한 것들을 다 모아둔 거죠. 정수의 곱셈으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R 곱하기 A는 뭐죠? R 정수곱, A 대신에 NX라고 쓰는데, 자, 정수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녀석을 NRX라고 쓸 수가 있고, R 곱하기 X도 정수가 됩니다. R이 정수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NG에 있죠. 자, 물론 그 정수에서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AR과 RA는 동의하고 RA가 NG에 속하므로 뭐 AR도 당연히 속하는 거죠. 즉 2번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n하고 뭐 특별히 상관없죠. 즉 어떤 n이든 항상 NG라는 이 집합은 그 이데알의 두 번째 조건을 항상 만족합니다. 따라서 정수 안의 이데알은 이런 것들이 전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수한 G의 이데알은 모두 NG 꼴이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덧셈군의 부분군이 어떤 꼴이 되는지, 그게 NG 꼴인데, 그러한 부분군이 전부 다 이데알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런 것들이 이데알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것만 이데알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걸 얻은 과정에서 결국은 순환군의 부분군이 순환군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이용을 1학기 때 해서 NG꼴밖에 덧셈군 G의 그 부분군은 NG꼴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이데알의 개념과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데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아주 뭐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리가 만일에 그 이데알 안에 단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이데알은 전체 그 R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환이 하나 주어져 있어야 될 텐데 그 환 자체에 단위원이 주어져 있다고, 단위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단위원 1을 가진 환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이 환의 이데알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i를. 자, 그런데 이 이데알 i에 1이 들어가 있으면, 이 단위원 1이 들어가 있으면 이 이데알은 R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I가 전체랑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데알의 성질을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데알의 두 번째 조건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이데알이라고 하면 그 R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즉 I가 R의 이데알이므로 이거는 뭐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 방향을 얘기를 해야지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달 끊죠. 우선 이데알이므로 R의 부분 집합이 된다. 자,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역으로 임의의 A를 생각할까요? R을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그 이데알의 정의랑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 짓기 위해서 임의의 large R 환의 원소 small r에 대해서 자, R은 R 곱하기 1이죠. 자, 그런데 1은 어디 원소라고 그랬죠? 이데알의 원소입니다. 따라서 이데알의 두 번 성질에 의해서 R에 있는 임의 원소와 이데알 I에 있는 원소를 곱하면 그 결과가 항상 이데알에 포함된다가 이데알 두 번째 조건이었으니까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R 곱하기 1이 I에 포함됩니다. 즉 R이 I에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R은 I에 포함되고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그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데알의 조건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 1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을 포함하면 이데알이 전체랑 같아 하시는데 1이 아니라 단원을 포함을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I에 물론 1은 단원이 되겠죠. 그 0이 아닌 경우에는. 근데 1이 아니라 다른 단원을 포함한다라는 것만 알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확인해 보죠. 자, 증명은 이렇게 하죠. U를 R에 단원 말을 네, 말을 좀 바꿨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만족하는 거니까 U가 I에 포함된 R의 단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가정하면 자, 그 1번의 조건인 단위원이 I에 있다라는 얘기만 하면 1번을 이용해서 이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는 1이 I에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단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죠? 즉,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U의 여건 뭐 U'이라고 쓸까요? 뭐 그대로 쓰죠. U 인버스라고. 자, 그리고 여건은 당연히 뭐 R이라는 환은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존재하고 무엇을 만족하냐면 U하고 U 인버스를 곱하면 뭐죠? 1입니다. 그게 이제 곱해서 1이 되는 원소가 그 여건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만족하는 그 원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혹은 뭐 거꾸로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곱셈에서 U는 어디에 있는 원소죠? I에 있는 원소입니다. U 인버스는 R에 있습니다. 그런데 I가 이데알이니까 이 R에 있는 원소와 이데알에 있는 원소를 곱하면 무조건 이데알이 있는 거죠. 즉 1이 I에 있습니다. 따라서 1에 의해 지금 단위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R과 I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이용해서 2번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원을 가진 환에서 단원을 포함하면 전체랑 같아지는 거니까 전체하고 다른 그런 이데알이 되려면 단원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알은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정리 내용을 나눗셈 환이나 체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나눗셈 환이나 체를 생각을 하면 그 0을 제외하면 전부 다 단원이 됩니다. 나눗셈 환도 그렇고 체도 그렇고. 그러한 환에 대해서는, 그러한 나눗셈 환에 대해서는 이데알이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이데알은 1을 포함하거나 단원을 포함하면 전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R의 이데알은 0 이데알이나 자기 자신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R의 이데알은 R 자기 자신과 0 이데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I가 R의 이데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I가 0 이데알은 아니라고 하죠. 0 이데알 말고 또 어떤 이데알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0 이데알이 아닌 R의 이데알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 이데알이 아닌 이데알 I를 생각을 해보면 I는 덧셈에 대한 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은 포함합니다. 근데 0 이데알과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원소가 I에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0이 아닌, 그렇죠? I가 0 이데알이 아니기 때문에 0 말고도 최소한 하나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원소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R이 나눗셈 환이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모두 뭐죠? 단원이 됩니다. A는 R의 단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방금 얘기한 정리 3.7.2의 2번에 의해서 정리 3.12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I가 무슨 얘기인가요? R이 이데알이면서 0 이데알이 아니면 무조건 전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0 이데알 아니면 전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나눗셈 환. 물론 채도 나눗셈 환의 일종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자면 나눗셈 환일 때, 물론 채일 때도 되지만, 그래서 0 이데알이 아닌 이데알이 있다라고 한다면 0이 아닌 원소가 존재할 텐데, 그 원소는 나눗셈 환이기 때문에 R이 단원이 된다. 그래서 정리 3.7.2의 2번에 의해서 I가 R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 환과 체에서는 이데알이 딸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데알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 대수적인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특별한 대수적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존의 이데알을 가지고 새로운 이데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는 그런 것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군이나 한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군의 경우 G가 군인데 H하고 K가 G의 서브그룹이다. 그러면은 H하고 K를 교집합을 해서 만든 것도 어떻게 되죠? 얘도 G의 부분군이 됩니다. 하지만 H하고 K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부분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교집합은 되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이제 환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G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R이라고 쓰죠. 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1, S2라고 할까요? 아래 부분 환이라고 한다면, S1과 S2의 교집합은 아래 부분 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은 그 성질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이것과 비슷하게 어떤 환의 이데알이 주어져 있을 때, 이데알이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이데알의 교집합을 생각을 하면 아마도 여전히 이데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합집합이 부분군이 일반적으로 아닌 것처럼 환에서도 합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부분환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데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알도 이데알 두 개를 합집합을 한다고 그게 반드시 이데알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알에서는 합집합을 포함한 가장 최소의 이데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으로 두 이데알을 더해서 만든 이데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두 이데알을 더해서 새로운 이데알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이데알을 일종의 곱셈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 R에서 I하고 J가 이데알일 때 이 두 개의 이데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데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교집합, 또 이데알이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얘기했던 두 이데알을 더하는 건데요. 두 개를 더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I라는 이데알과 J라는 이데알을 더하는 이 집합은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즉, 각각의 이데알에 속하는 원소들 하나씩 선택해서 그것의 덧셈을 원소로 하는, 가능한 모든 덧셈 A 플러스 B를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I 플러스 J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가 덧셈군에서 덧셈군의 두 부분 집합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개념과 정확하게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또 하나는 곱하는 건데요. 곱하는 거는 더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달리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하는 경우에는, 여기 I 플러스 J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에서, 각각의 이데알에서 두 원소를 택해서 더해서 만든 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I하고 J 곱하는 이데알은 각각의 집합에서, 이데알에서 원소를 택해서 두 개를 곱한 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가 아니고요. 왜냐면
자, 하나만 하지 말고요. 여러 개를 합니다. A1부터 AM은 I 원소고요. B1부터 BM은 J 원소고요. 여기서 M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모든 가능한 자연수 M을 다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원소로 합니다. 즉 I에서 한 원소 뽑고 J에서 한 원소 뽑아서 두 개를 곱한 거 또 원소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한 것도 원소로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한 것을 세 개를 더한 것도 하고, 지금은 n개를 쓴 건데 이 n이 1부터 정수, 모든 그 자연수죠. 양의 정수를 생각해서 그렇게 가능한 덧셈을 다 포함하는 집합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씩만 곱해서 그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면 그게 이데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집합이 이데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우리가 더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더하는 일.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 약속한 집합이 i하고 j가 이데알이면 모두 이데알이 됩니다. 그 집합은 뭐 뻔한 거죠. 네.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 거는 각각의 그 이데알에서 원소 하나씩을 선택해서 더한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모든 원소로 하는, 그런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자, 곱한 거는 이런 꼴이죠. 됐습니다. 자, 이게 이데알일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당연히 교집합은 i하고 j에 포함되겠죠? 자, 그 전에 i하고 j를 곱한 이 집합은 이데알이기 때문에 i와 j 교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집합은 당연히 i에 포함되고 j에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i하고 j를 더한 이 집합은 i를 포함하기도 하고 j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포함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 R이라는 원래 주어진 환이 있고요. 그 녀석에 이제 이데알 i하고 j가 있죠. 자, i하고 j를 더해서 만든 이데알은 i도 포함, j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위에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이데알은 R은 당연히 포함될 거니까 R 밑에다 그렸죠. 자, 그리고 i하고 j의 교집합은 당연히 i에도 포함되고 j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i 교집합 j를 i에도 밑에, j에도 밑에 그렸고요. 그리고 이 녀석 밑에다가 i하고 j 한 것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i 곱하기 j가 교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0 하나만을 가진 이데알이겠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별히 지금 그 i 플러스 j라고 하는 이 이데알은 포함 관계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i도 포함하고 j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i하고 j의 합집합도 포함을 할 텐데요. 그렇죠? i도 포함하고 j도 포함하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 녀석 일반적으로 이데알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연히 이제 이데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녀석을 포함하는 이데알 중에서는 제일 작은 이데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 플러스 j는 합집합을 포함한 가장 작은 이데알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50분이 거의 다 돼서
일단은 정리 내용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증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